저희 센터에 한 여성분이 오셨어요. 당할 색소가 12가 넘었습니다. 보통 평균 혈당이 300과 400을 친다는 건데 400이면 엄청 높은 거예요. 췌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 다음에 혈당이 90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당뇨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당뇨에 좋은 채소들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체의 혈액을 정화시키고 또 혈액의 생산을 늘리고 당뇨 환자들이 신장병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당뇨 환자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김영재 박사입니다. 저는 현재 천년건강교육센터 센터장으로 있고요. 메디시 네이처에서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뇨에 걸리면은 가장 무서운 것은 합병증입니다. 요즘에는 당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때 혈당에 포커스가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당뇨에 걸린 환자분들도 철저하게 혈당 조절을 하려고 그러고 당뇨를 예방하는 분들도 또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해도 합병증에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환자들이 아무리 혈당 조절과 혈압 조절을 철저히 한다 한들 만성 합병증, 즉 콩팥병이나 심장병, 퇴행성 뇌질환, 근골격계, 이러한 합병증들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뇨 합병증은 중풍이 있고요. 그리고 심장병, 심방세동, 그리고 만성신장질환, 각종 관절염들, 또한 잦은 간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심하면은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괴로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정신질환들까지 같이 와서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합병증의 가장 큰 원인은 혈관 막힘입니다. 우리가 이 당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당뇨의 증세가 있고요. 그리고 당뇨의 원인이 있습니다. 당뇨라는 질병을 한번 살펴봐봐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소화가 되고 이 음식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소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 포도당은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간으로 가게 되고요. 이 간에서 이 포도당을 배분하는 일을 합니다. 간이 이 포도당을 혈당의 한 90 정도 배분을 하고요. 그리고 100을 간의 글리코젠이라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고, 또 나머지 100은 근육의 100 정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간이 하는 일인데, 이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간이 이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돼서 간에 저장을 하고 근육에 저장해야 될 것이 저장되지 않고 혈중으로 흘러나올 때 혈당이 원래 90이 정상인데 한 50이 더해져서 140 정도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고혈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고혈당이 혈액에 있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액순환을 저하기 때문에 인체에서 그거를 감지하고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는 것을 당뇨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당뇨는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질병의 증세를 얘기합니다. 즉 고혈당과 당뇨는 질병의 증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때 이 증세만을 치료하게 된다면 원인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당뇨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씩 다시 되돌아가서 짚어보면 간에서 당을 배분하지 못하는 게 하나의 원인이고요. 또 더욱더 중요한 원인은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내지 못하는 것이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혈당을 아무리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한다 그래도 이 인슐린 저하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뇨의 질병은 진행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무리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한다 하들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뇨의 원인은 췌장 기능 저하로 인한 인슐린 생산 저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인슐린이 생산이 저하가 되는 것은 췌장 세포의 기능의 부전이다. 그렇다면 췌장 세포가 왜 기능이 부전이 왔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세포가 제대로 대사를 해서 인슐린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혈액으로부터 흘러오는 영양소와 산소를 받아서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세포가 대사를 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혈액순환이 저하가 돼서 충분한 혈액이 췌장세포로 가지 못할 때 인슐린 저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뇨의 원인은 혈당이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단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췌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할 때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 췌장의 세포가 기능이 점점 낮아지고 나중에는 기능을 잃고 재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뇨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증세만을 치료할 때 당뇨의 합병증은 분명히 오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무서운 당뇨 합병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겁니다.
당뇨에 좋은 채소들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두 번째는 비트고요. 세 번째는 오이, 네 번째는 밭 미나리입니다. 첫 번째 당근은 채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당근입니다. 채소 중에서 좋은 거를 꼽으라면은 아무런 그냥 꺼리낌 없이 당근을 꼽을 텐데 왜 그러냐면은 당근에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과 칼슘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고혈당으로 인해서 생기는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강력한 해독제인 베타카로틴과 이때 칼슘은 우리 인체의 우리 혈액의 강력한 해독인자이고 알칼리인자로서 혈액을 정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혈액의 양을 늘리는 칼슘이 대량으로 공급이 될 때 혈액순환은 원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트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혈액에 독소가 많아요. 이 독소들 때문에 혈구들이 재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빨리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뇨 환자들은 피 부족 현상을 앓게 됩니다. 밥 먹으면 졸리고 무기력하고 항상 수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비트에는 코발트라는 영양이 많습니다. 이 코발트는 비타민 B12의 주 원료이고요. 비타민 B12는 조혈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 생산에 아주 좋고요. 또 비트는 철분이 많습니다. 이 철분 또한 잘 알듯이 우리 피 생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트에는 염소 또한 풍부합니다. 염소는 장과 간과 신장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이 오이는 이뇨작용을 합니다. 독을 이뇨에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반미나리인데요. 반미나리는 비타민도 많고 미네랄도 많지만은 캄펜이라는 특수한 영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캄펜은 모세 혈관을 정화시키고요. 모세 혈관의 흐름을 아도 유동성 있게 좋게 만듭니다. 그 외에도 이뇨 작용에도 아주 좋아서 당뇨 환자들이 신장병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당뇨 환자들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이 네 가지 채소가 당뇨 환자들이 먹으면은 당뇨의 원인도 제거하고 당뇨의 증세까지 완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네 가지 채소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당근입니다. 왜냐면은 이 당근은 우리 인체의 혈액을 정화시키고 또 혈액의 생산을 늘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꼭 필요한 채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당뇨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이 네 가지 채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즙입니다. 요즘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 인체에 정말 이익이 되고 인체를 회복할 수 있는 영양은 채소의 섬유질 속에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축출해내기 위해서는 신선한 채소를 직접 착즙해서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올바른 방법으로 신선한 채소를 착즙해서 먹을 때 최대한 많은 영양을 축출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즙으로 먹을 때 가장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즙을 먹을 때는 공복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를 할 때 즙을 같이 먹게 된다면 소화에 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공복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시는 방법은 식사하기 1시간 전에 양은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은 200cc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즙을 만드는 방법은 당근은 160g, 비트는 40g, 오이는 100g, 그리고 반미나리는 60g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물 미나리를 쓰시면 안 됩니다. 물 미나리는 기생충의 숙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 미나리와 반 미나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물 미나리는 잎은 짧고 줄기가 길어요. 하지만 반 미나리는 잎과 줄기의 길이가 비슷합니다. 이 즙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자신의 소화 기능을 점검하시고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즙을 먹고 방기가 늘어난다거나 즙을 먹고 설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장에 유해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즙을 먹어보고 갑자기 설사가 늘었다, 방기가 늘었다 하시는 분들은 즙의 양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즙을 먹고 설사를 한다고 해서 그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질병의 해결은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장 기능을 회복해 가면서 점점 먹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레몬즙을 먹고 어떤 분들은 가스가 늘고 또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분들도 2주 정도 계속해서 먹다 보면은 방기가 잡히고 설사가 잡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내가 먹었던 레몬즙이 흡수가 돼서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백혈구를 강하게 하고 또 내가 먹었던 레몬즙이 직접적으로 살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것은 내가 즙을 먹고 또는 채소를 먹고 설사를 한다 그래서 채소나 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장 환경에 문제가 있고 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면서 상담을 받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 갈 때 당뇨는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센터에 한 여성분이 오셨어요. 당알색소가 12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평균 혈당이 300과 400을 친다는 건데 우리가 90을 정상으로 봤을 때 400이면 엄청 높은 거예요. 상담을 한 후에 저희 센터에 입소를 하게끔 했습니다. 췌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 다음에 혈당이 90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혈당에 치중이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당근이나 비트나 오히려 또 과일 같은 걸 먹기를 너무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혈당을 아무리 철저히 조절한다고 해도 당뇨는 합병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학적인 통계들이 그거를 나타내고 있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에 걸려서 약만 먹는다는 것은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현재의 혈당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당뇨라는 질병을 합병증 없이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이제 과일이라면은 아주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혈관을 막는 원인 중에서 가장 큰 게 석회, 지방 이런 것들입니다. 석회는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방은 우리 혈액에 아주 큰 독소로 작용하고 혈관에 또한 혈전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유기산입니다. 이 유기산이 가장 풍부한 식품이 바로 레몬, 자몽, 오렌지, 사과 같은 신과일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이런 신과일들을 부지런히 먹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과일에는 인체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청소해주는 유기산만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셀레니엄, 아연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과일을 부지런하게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독소까지 제때제때 해결해주는 아주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신과일을 부지런히 그리고 자주 먹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신과일 중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것은 레몬입니다. 레몬은 신과일 중에서 유기산이 가장 많고요. 또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니엄, 아연 같은 것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을 부지런히 먹는다면 참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레몬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레몬을 즙으로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먹을 때 레몬에 있는 아주 좋은 영양분들, 유기산을 우리 인체에 대량 먹을 수가 있고요. 흡수율 또한 아주 좋고 소화도 지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즙으로 먹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레몬즙을 먹을 때 유의사항은 내가 혹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거나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자주 올라오는 분들은 처음부터 레몬즙을 먹어서 원액을 드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레몬을 한 소량 하나 정도 짜면 한 20cc에서 30cc 나오거든요. 미지근한 물을 200에서 300 더하셔서 1대10의 비율로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레몬의 양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물의 양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그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4가지의 채소, 즉 당근, 비트, 오이, 밤미나리로 만든 해독즙과 그리고 레몬이나 자몽, 사과, 오렌지 같은 신과일 주스, 그 중에서도 특히 레몬즙을 먹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즙을 먹고 내 생활 습관을 점검해서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될 것을 알고 또 운동을 자주 함으로 인해서 꼭 당뇨에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당뇨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그런데 이 혈액순환 저하는 유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당뇨에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버드 의과대학의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직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하나도 없다는 게 그분의 얘기입니다.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 연구들이 유전자가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당뇨병의 원인은 유전이 아니라 내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활 습관이 혈액순환 저하를 하는 습관이고 내가 먹는 음식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는 식생활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운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활한 혈액순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뇨에 걸리는 겁니다. 물론 유전적인 질병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질병을 놓고 봤을 때 95%는 우리의 생활 습관성 질병이고 5% 정도가 유전적인 질병입니다. 하지만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여기에 이 유전적 캐다고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비만과 당뇨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만인 환자들을 보면은 당뇨가 있는 환자들이 거의 다고요. 또 처음에 당뇨가 있는 환자들이 비만이 없다 한들 나중에 비만이 생기는 것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왜 이러냐면은 비만과 당뇨의 원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 다 염증의 기반을 두고 있는 질병입니다. 비만은 우리가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그 칼로리를 소진하지 못하고 인체에 점점 저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지방이 쌓이면서 독소가 만들어지고 염증이 만들어져서 비만 환자들은 대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 신진대사의 저하로 인해서 당뇨나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뇨는 우리가 열심히 치료를 하잖아요. 인슐린을 맞고 치료를 할 때 이 인슐린을 맞아서 당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슐린은 그 당을 우리 몸의 지방의 형태로 계속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면 더욱더 비만으로 갈 경향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질병 다 염증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인체에서는 지방을 또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에 더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을 해결하고 또 당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그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서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해서 튼튼한 백혈구를 만들어내서 염증을 해결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당뇨가 왜 무서운가 하면은 합병증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뇌혈관, 심장혈관, 당이 쌓이면은 혈관에 아주 미세미세한 그런 혈관들이 망가지죠. 뇌혈관이 망가지면 뇌 중풍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심장혈관이 망가지면 심근경색증이나 심장마비에 와서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지혈증도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달고 짜고 하는 것이 당뇨에 다 안 좋은 것입니다. 당뇨의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WHO에서 이미 당뇨의 제일 좋은 음식이다라고 공표를 하는 음식입니다.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당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 왜 무서운 병인가 하면은 그 병 자체가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국민들 중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당뇨 환자죠.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암 환자이기도 하고. 암은 무섭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사람이 무서워하는데, 당뇨는 처음에는 무서운 줄 알았는데 지나 보니 별거 없더라 이래가지고 어제나 오늘은 그냥 그대로 지납니다. 처음에 한 5년간은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음식 조심을 하고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아주 FM대로 그대로 하는데 5년이 지나고부터는 점점 루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운동을 안 하고, 그러면서 이 당뇨가 지금 어느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서운 거죠. 오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당화혈색소가 뭔지 아십니까? 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당화혈색소는 피 속에 RBC, 즉 적혈구 안에 붙어 있는 그러한 혈당을 말합니다. 당을 말합니다. 이렇게 엿을 먹다가 이렇게 흘리면 끈적끈적한 것이 몸에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잖아요. 피 속에 그러한 당분이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체크하는 것은 RBC, 즉 적혈구의 생존 기간이 2-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2-3개월 동안에 평균된 당분의 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고, 공복시 혈당 또는 식후 2시간의 혈당, 이런 것은 매일매일 음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당뇨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소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이런 것들은 몸에 들어가서 다 당분이 됩니다. 이것이 각 부분에 들어가서 쭉 에너지원이 되는데, 포도당이 들으면 막 이렇게 당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췌장의 베타셀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인슐린이 들어가서 글루카곤, 다시 말해서 그 혈당을 내리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길항작용에 의해서 당분이 조절이 되는데, 음식이 막 들어가서 당분이 높아졌는데 인슐린 분비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당뇨입니다. 베타셀 자체가 망가져서, 선천적으로 망가져서 아예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것을 1형 당뇨라고 하고, 후천적으로 이런저런 원인에 의해서 양이 줄어든다든지 안 된다든지 망가지는 것을 2형 당뇨라고 합니다. 그런데 1형 당뇨는 한 10%밖에 없고 2형 당뇨가 무려 90%나 되는 거고 점점 증가해 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첫째는 이 당뇨 환자들은 이 당뇨가 어떤 병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게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뇨병에 좋은 음식이 뭡니까? 모르더라고요. 당뇨병에 나쁜 음식이 뭡니까? 설탕, 밀가루, 육고기, 쌀밥 이런 건 다 안 좋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당뇨가 왜 무서운가 하면은 합병증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당뇨의 합병증은 피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피가 문제가 되면 혈관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도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서운 건데 뇌혈관, 심장혈관, 당이 쌓이면은 혈관에 아주 미세미세한 그런 혈관들이 망가지죠. 당화혈색소가 1 정도 올라가면 30%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뇌혈관이 망가지면 뇌 중풍이 올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치매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심장혈관이 망가지면 심근경색증이나 심장마비가 와서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팔다리 같은 말초혈관이 망가지면 말초혈관 장애가 오는 거죠. 모든 혈관이 다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임상적으로 파킨슨 환자분들 또는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당뇨가 있는 것이 50% 이상 됩니다. 당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병들이 온다는 거죠. 중풍이라든지 이러한 병들도 당뇨가 없었다면 오지 않았을 것이다. 또 고혈압도 고지혈증도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라고 하는 것이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당뇨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이러한 것들을 밖으로 뽑아내지 못해서 생기는 거죠. 당뇨에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WHO에서 이미 당뇨에 제일 좋은 음식이다라고 공표를 하는 음식입니다. 특히 겨울에 찬 바람, 해풍을 맞은 그런 시금치는 당뇨에 제일 좋다라고 되어 있고 살짝 데쳐서 먹으면 크게 좋습니다. 그리고 버섯도 좋습니다. 가시 큰 버섯이 있고 작은 버섯이 있죠. 큰 버섯은 몸의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데 좋고 가시 작으면서 대가 굵은 버섯은 콜레스테롤을 낮아주는 데 좋고 가시 크든 작든 대가 굵든 가늘든 전부 당뇨에 좋다. 한의학에서는 버섯은 기가 굉장히 가벼운 음식이다. 우리 몸에 들어가서 기를 가볍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잡곡밥, 보리밥, 현미 이런 음식이 좋습니다. 사실 별로 맛이 없는 거죠. 맛이 없는 것이지만 좋은 겁니다.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적게 먹어야 됩니다.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지만은 좋은 음식도 조리를 잘해야 좋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조리를 잘못하면 나쁜 음식이 되는데 제일 안 좋은 조리 방법이 뭐냐면 물 없이 조리하는 겁니다. 당뇨에 계란이 참 좋은데 계란은 거의 완전 식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란을 이렇게 삶아서 먹으면 당화혈색소가 90% 정도 됩니다. 당의 독소가 90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기름에 튀겨서 프라이해서 먹으면 2700% 나옵니다. 물 없이 열을 많이 가해서 음식을 조리하면 300배 이상으로 당화혈색소가 올라간다. 가장 안 좋은 것이 태워서 먹는 거죠. 무슨 음식이든 간에 조금 적게 먹고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추가한다면 케일 같은 거, 녹색 채소, 그리고 등푸른 생선, 고등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좋은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뇨의 과일은 어떤가 묻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당도를 너무 높은 그런 과일은 먹지 않는 게 좋겠죠. 포도라든지 특히 좋지 않은 게 바나나인데 그리고 과일 중에서 사과라든지 배 같은 것은 괜찮은데 여기서 뭐든지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껍질을 잘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게 좋고 아무리 좋은 사과나 어떤 배나 이런 과일이라 할지라도 갈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당도를 올립니다. 씹어서 먹으면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갈아서 먹으면 한꺼번에 확 올라가요. 오히려 채소를 녹즙을 해서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당뇨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물론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는데 습관만으로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약을 써야 되고 식이요법에 따라가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운동입니다. 운동. 밥을 먹고 나서 바로 그냥 운동해야 됩니다. 바로. 그냥 천천히 걸으세요.
속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보다 좀 빨리 해서 적어도 1시간 정도 피 속에 들어간 당을 빨리 밖으로 풀어버리는 거,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가 음식 때문에 오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신경을 많이 쓴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래서 마치 나쁜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하나 길러야 되는데, 나의 취미나 특기가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뇨 같은 소위 말하는 만성 소모성 질환에 걸린 분들은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취미와 특기를 살려서 힘을 써버리면 그것이 풀어지니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60대부터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음악, 미술, 체육, 실과, 가정을 배우면 60대 이후의 삶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낼 수가 있고 건강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 더 추가한다면 외국어를 또 증가하고 싶은데, 일본어를 공부해서 한 5년 동안 쭉 해오면서 거기에 재미를 느끼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운동을 할 것, 자기의 취미나 특기가 뭔지 가려낼 것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약을 쓸 것, 제대로 복용을 하면서 절대로 그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 것, 그런 생활 습관을 지켜나가면 방지도 되고 악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를 유발시키는 가장 나쁜 습관은 무엇일까? 좋을 때라고 하고 편할 때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피우고 싶은 거 다 피우고 하기 싫은 운동 안 하고 편하게 들어 누워서 땅과 점점 가까워지면, 하늘과 점점 가까워지면 건강해지고 땅과 가까워지면 죽는 병이 옵니다. 나와서 이렇게 걷고 움직이고 뛰고 좀 땀을 좀 흘리고 이렇게 액티브하게 나가면 안티 에이징이 될 뿐만 아니라 몸 안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혈당 같은 것들을 다 밖으로 풀어내는 것이 되는데, 풀어내지 않고 자꾸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데 하수구가 막혀 있다. 그럼 결국 넘치죠. 역류해서 물이 막 퍼져 올라오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왜 쳐 올라오느냐? 막혀 있는 데다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술과 담배는 물론이겠지만은 고량진미라고 하는 거. 끈덕끈덕하게 찐득찐득하게 기름기가 많이 있고 담백하지 않은 음식들, 그런 음식이 맛이 있어요. 여러 연구들 그리고 전문가들, 비타민C는 당뇨 관리와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변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비타민C만 먹어도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적절한 식이요법과 함께 매일 추천드리는 과일인데요. 첫 번째 경우에는 비타민C와 함께 먹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비타민C 권장 섭취량을 꼭 매일매일 챙겨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챙겨서 드시면 혈관과 당뇨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꿀팁들을 알려드리려고 출연하게 됐습니다. 비타민C가 정말 당뇨 관리, 암도 치료하고 살도 빼주고 감기도 없애주고 정말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제가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한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화순 전남대병원 가정의학과 팀에서 약 6,500명을 대상으로 비타민C가 혈당 관리,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비타민C 권장 섭취량 미만으로 섭취했던 그룹과 이상으로 섭취했던 그룹을 비교해봤을 때 권장 섭취량 미만으로 섭취하신 분들이 당뇨에 걸릴 위험이 1.4배가량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비타민C를 권장 섭취량 미만으로 섭취했던 그룹에서는 당뇨의 유병률이 16.5%가량이었던 반면에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했던 그룹에서는 당뇨의 유병률이 11.1% 정도로 약 5% 정도의 차이가 났던 것이죠. 이 연구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진행된 약 26,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비타민C를 섭취한 그룹에 있어서 당뇨 유병률이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수십 년간 비타민C로 당뇨 환자분들을 치료해온 미국의 클레러 박사님도 적절한 식이요법과 비타민C로 60% 이상의 당뇨 환자분들을 치료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도 하신 만큼 여러 연구들 그리고 전문가들 비타민C는 당뇨 관리와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변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비타민C를 섭취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건강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겠죠. 더 운동도 많이 하고 식이 습관도 더 건강하게 가지려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실제로 클레너 박사님께서도 그냥 비타민C만 먹어도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적절한 식이요법과 함께 비타민C 치료가 들어갔을 때
효과가 있다고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이거 하나만 먹으면 완전 다 된다, 이런 만병통치약으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는 보조요법, 보조제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C를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500mg 정도의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를 했을 때 CRP라고 하는 염증 단백질이 24%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84명을 대상으로 500mg과 1000mg을 나눠서 섭취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때 500mg 섭취한 그룹은 혈당 조절, 당뇨 관리에 있어서는 큰 도움을 얻기는 어려웠고요. 1000mg을 6주간 섭취한 그룹에서는 이 혈청 인슐린, 실험 인슐린과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00mg만 섭취를 하시더라도 염증 수치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혈당과 당뇨 관리에 있어서는 1000mg 정도를 섭취하는 게 좋다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 고용량이 아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인 약 1000mg 정도는 섭취를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위인데요. 키위에는 100g, 즉 키위 한 개당 약 70mg 정도의 비타민 C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풍부한데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비타민 K나 비타민 E, 엽산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다양한 미량 영양소가 대사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케일인데요. 케일은 약 한 줌 정도, 약 100g에 80mg 정도의 비타민 C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일은 굉장히 아삭하니 맛도 좋아서 제가 간식으로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 채소입니다. 케일은 혈당뿐만 아니라 피부나 모발, 뼈 건강에까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정말 많은 저희 글루코핏 회원분들에게도 매일 추천드리는 과일인데요. 바로 딸기인데요. 딸기는 베리류의 과일이기 때문에 혈당 지수도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당뇨인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고 100g, 약 딸기 6개 정도에는 7-80mg 정도의 비타민 C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베리류의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딸기, 당뇨인분들 혈당 걱정 없이 드셔보시면 비타민 C까지 잘 풍부하게 챙겨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딸기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당분으로 인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딸기는 약 100g 6개 정도만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C도 혈당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되지만 비타민 C 이외에도 혈당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특히 당뇨인분들 중에서도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분들, 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영양제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오메가3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확률이 25%까지도 더 낮았다는 결과가 있을 정도로 당뇨인분 중에서 이런 혈관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되는 영양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베르베린인데요. 한방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물, 식물 뿌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천연 알칼로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베르베린은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특히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베르베린도 한번 찾아보고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은 필리핀의 바나바 나부에서 추출되는 성분인데요.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코로솔산이 풍부해서 인슐린 민감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소장에서 당 흡수 속도를 저해시키고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식후에 바나바잎 추출물을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저희 글루코핏 회원분들을 상담할 때 매일 최소 2명에서 3명의 회원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는 영양제입니다. 당뇨인분들이 당뇨가 없는 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다르다고 해요. 당뇨가 없는 분들은 조금 더 유익균이 많은 반면에 당뇨인분들은 장내 미생물에 유해균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유해균들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어주게 되면 우리 장내 유익균들의 굉장히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유익균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유해균들이 점점 더 밀려나게 되는데요. 당뇨 관리도 되고 당뇨 치료도 될 수 있고 또 똑같은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혈당이 적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만약에 지금 안 드시고 계시다면 꼭 오늘부터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메가3, 베르베린, 바나바잎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당뇨가 걱정되거나 현재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 4가지 영양제 꼭 챙겨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타민C도 분명히 같이 먹었을 때 도움이 되는 영양체 혹은 영양 성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크롬의 경우에는 크롬만 먹어도 인슐린 민감도 개선이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요. 비타민C와 함께 먹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롬 자체가 인슐린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잘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똑같은 인슐린이 나오더라도 이 크롬이 인슐린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크롬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통곡물은 백미보다 크롬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의 함량도 높기 때문에 크롬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밥을 지어 드실 때 귀리나 현미를 선택하시면 이 크롬을 더 잘 보충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은 시금치가 있는데요. 요로결석을 일으키는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다고 굉장히 공격도 많고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시금치 자체에는 칼슘과 철분도 풍부해서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면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옥살산이 걱정되신다면 시금치를 걱정하시기보다는 저는 적색육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 시금치 자체는 마그네슘과 철분, 칼슘까지 풍부한 그런 채소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다면 적당량 드시는 것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식이섬유인데요. 식이섬유는 사실 다양한 채소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초록색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양상추나 브로콜리 이런 채소들에는 식이섬유 양이 생각보다는 적게 들어있습니다. 좀 더 풍부한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보카도인데요. 아보카도는 절반 정도 드시면 하루 권장 식이섬유 섭취량의 약 4분의 1 정도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초록색 채소보다도 식이섬유에 있어서는 아보카도를 식감도 좋으니까 추천을 드립니다. 당뇨인 분들에게 특별히 먹어서 안 되는 나쁜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건강에 좋다고 나온 건강기능식품들이나 영양제가 보통은 쓴맛이 나는 것들이 있죠. 당을 넣어서 맛있게 만든 제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홍삼 스틱이 있고요. 뒷면에 영양성분표를 확인하시고 당류가 0g인지 아니면 원재료에 설탕이나 정제당이 들어있지 않은지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누카 꿀인데요. 간혹 가다가 꿀은 뭔가 자연에서 나서 설탕보다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꿀 자체도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기 때문에 마누카 꿀도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카페인인데요. 당연하게도 카라멜 마키아토처럼 설탕이 들어간 커피는 절대로 금물이고요. 카페인 성분 자체도 일시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혈당을 잘 안 떨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점심 식후에 커피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블랙커피인데도 불구하고 커피를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를 비교하면 약 1시간 정도는 더 고혈당 상태로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혈당 체크를 꼭 한번 해보시고 내가 만약에 카페인에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식후에 커피를 드시는 것은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비타민C 권장 섭취량을 꼭 매일매일 챙겨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들 키위, 케일, 딸기까지 잘 챙겨서 드시면 혈관과 당뇨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